안녕하세요. 김카마입니다. 2025 시즌을 앞둔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철 방패 재건. 마이크 톰린 감독의 전통적인 수비 철학에 베테랑 쿼터백 에런 로저스의 리더십이 더해지면서 제2의 황금기를 열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틸러스는 작년 10승 7패를 기록하며 AFC 노스 2위, 와일드카드 6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세부 기록을 보면 경기당 평균 득점은 22.4점, 평균 실점은 20.4점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였고 특히 턴오버 마진은 16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아쉬웠습니다. 경기당 패싱 야드가 192.0야드로 리그 16위에 그쳤고 레드존 TD 성공률은 플레이오프 팀 평균보다 17.3%나 낮았습니다. 반면 수비는 강했습니다. 패싱 수비는 178야드, 러싱 수비는 84야드만 허용했습니다. 오프시즌 무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쿼터백 에런 로저스의 영입입니다. 2년 계약을 맺으며 공격에 베테랑의 안정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K metcalf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공격력과 피지컬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백업 쿼터백으로는 메이슨 루돌프와 2년 계약을 맺어 로저스의 부상에 대비했습니다. 수비에서는 2명의 베테랑 코너백을 영입했습니다. 제일런 램지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다리우스 슬레이 주니어와도 1년 계약을 맺으며 수비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타까운 이별도 있었습니다. 주전 러닝백 나지 해리스가 FA로 풀려나 차저스로 이적했고 핵심 수비수 민카 피츠패트릭은 마이애미 돌핀스로, 리시버 조지 피킨스는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전체 21번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 데릭 하몬을 지명하며 수비 라인에 힘을 실었습니다. 3라운드에는 러닝백 케일럽 존슨을 뽑아 이탈한 나지 해리스의 대체자로 점 찍었고 4라운드에는 에지 러셔 잭 소여를 지명했습니다. 2024 시즌 스틸러스의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6승 3패, 승률 66.7%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4패로 50%의 승률을 보였죠. 특히 홈 경기에서는 평균 24.2점을 득점하고 18.0점만 실점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20.6점을 득점하고 22.2점을 실점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수비력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원 덕분에 하인즈 필드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누렸습니다. 턴오버 마진은 홈에서 10, 원정에서 8로 두 곳 모두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서드다운 성공률은 홈에서 42.0%, 원정에서 36.8%로 차이를 보였고 페널티 야드 역시 원정에서 더 많았습니다. 패싱 공격은 C등급입니다. 로저스가 선발로 나서고 DK metcalf와 팻 프라이어무스가 공격의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드다운 드라이브 성공률과 조지 피켄스가 빠진 와이드 리시버 뎁스 강화가 여전히 과제입니다. 러싱 공격은 B등급입니다. 워렌 존슨, 게인웰로 이어지는 3인 러닝백 조합이 강력하고 젊고 견고한 오펜시브 라인 덕분에 경기당 130야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싱 수비는 A-등급입니다. 제일런 램지와 다리우스 슬레이가 커버리지를 맡고 TJ 왓과 알렉스 하이스미스가 강력한 패스 압박을 가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경기당 허용 야드를 170야드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러싱 수비는 A등급입니다. 캠 헤이워드, 패트릭 퀸의 신인 데릭 하먼이 즉시 주전으로 합류해 런스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는 경기당 허용 야드를 80야드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스페셜팀은 B등급입니다. 키커 크리스 보스웰은 장거리 킥이 안정적이고 어려운 각도에서도 클러치 킥 능력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리턴 게임에서 순간적인 폭발력과 포지셔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팀의 기본 공격 철학은 웨스트 코스트 존 런 스킴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짧고 빠른 패스로 수비진을 좌우로 넓힌 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건 스프레드 Y-슬롯과 건 Y 오프 트립스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HB 슬립 스크린, 패스 샷건, 그리고 플레이 액션을 다용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톰린 감독은 에런 로저스의 스타일에 맞춰 공격 스킴을 조정 중입니다. 공격 코디네이터인 아서 스미스와 협력하여 보다 공격적이고 다양한 패스 게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로저스의 빠른 릴리즈와 DK metcalf의 슬랜트 루트 조합이 핵심이 될 전망이며 러닝백은 워렌 존슨, 게인웰 세 선수가 로테이션을 이루며 균형 잡힌 공격을 펼칠 것입니다. 스틸러스의 수비는 베이스 3-4 디펜스를 기본 철학으로 합니다. 이는 3명의 수비 라인맨, 4명의 라인베커, 그리고 4명의 디펜시브 백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팀의 오랜 별명인 BLITGBURGH처럼 강력한 블리츠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돌진하는 블리츠를 넘어 라인베커와 디펜시브 백이 블리츠를 가하고 수비 라인맨이 커버리지를 맡는 존 블리츠로 진화했습니다. 쿼터스 커버리지를 도입해 2명의 하이 세이프티를 활용하며 뒷볼 방어를 강화할 것입니다. 스카이, 블리츠 존 커버 3, 맨 커버 0 등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조합하며 상대의 공격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입니다. 수비 플레이의 18.2%를 차지하는 니켈 2-4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TJ 왓, 알렉스 하이스미스, 그리고 신인 잭 소여로 이어지는 막강한 패스 러시 라인도 건재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스틸러스에게는 몇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핵심 수비 라인맨인 캠 헤이워드의 계약 분쟁입니다. 만약 그가 홀드아웃 한다면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코너백 뎁스 문제입니다. 영입한 제일런 램지나 다리우스 슬레이가 부상당할 경우 백업 선수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또한 램지는 이름값은 좋지만 전성기보다 기량이 확실히 내려온 모습입니다. 셋째, 수비의 커버리지 압박입니다. 강력한 패스 러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패스 러시가 실패할 경우 커버리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 선수들이 중심이 된 오펜시브 라인의 내구성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린 선수들이 시즌 내내 견고한 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레드존 TD 성공률입니다. 스틸러스의 레드존 TD 성공률은 48.2%로 플레이오프 상위권 팀 평균인 65.5%보다 17.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트엔드 패키지 활용과 레드존 내에서의 세밀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수비에서도 레드존 TD 허용 비율이 54.1%로 평균 48.0%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드다운 성공률 또한 39.47%로 상위권 팀 평균인 46.2%에 비해 6.7%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는 로저스와 타이트엔드 팻 프라이어무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당 페널티 횟수가 6.0개로 평균 5.2개보다 많습니다. 훈련을 통해 팀의 기강을 다지고 경기 중 불필요한 페널티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틸러스는 레드존 효율 공격과 서드다운 성공률을 개선이 핵심이며 레드존 수비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전력을 종합해보면 스틸러스는 B에서 B+ 티어에 속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러닝게임과 타이트엔드 프라이어무스를 중심으로 안정감은 있겠지만 로저스의 나이와 와이드 리시버 뎁스 부족이 약점입니다.
수비는 완-헤이워드 -램지 -아먼으로 이어지는 최강의 라인을 구축했지만 코너백 뎁스는 여전히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 성적은 9승 8패에서 11승 6패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시권입니다. 성공 시나리오로는 로저스가 기량을 유지하고 수비가 최강의 전력을 완성해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가 부진하거나 신인들이 적응에 실패한다면 78승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톰린 감독의 수비 철학에 베테랑 쿼터백 에런 로저스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과연 스틸 커튼이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카마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